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의 심현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참 연애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힘든 절도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송에 박나래 씨 집에 도둑이 들었고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잡혔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 발표한 사법연감에 보면 2023년도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총 165만 3,686건인데 절도 강도죄가 14,450건, 전체의 4.3%. 절도 강도죄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나마 또 2015년에 발표됐던 2014년 현황과 비교해보면 그 당시에는 17,197건이었어요. 한 10년 사이에 강도 절도 사건은 한 2,700여 건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뭐 CCTV도 많고 요즘 자동차마다 블랙박스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건 모든 장면이 다 찍히고 있는 거죠. 그런 덕분에 절도 강도죄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결국 잡히고 난 범인이 30대 남성이었는데 그 전문 절도범으로 밝혀졌고 용산군의 다른 절도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요즘에 뭐 CCTV 뒤지고 뭐 작물 같은 거 수사하는데 뒤지고 하면 금방 잡아내죠. 그래서 다행히 금방 끝나긴 했는데 사실은 그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누구라도 깜짝 놀라고 두려운 사건이죠. 수천만 원이 천만 원대인지 9천만 원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 수천만 원대가 보통 사람들의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이 사라진 거이기도 하고 더 무서운 건 내 집에 누군가가 몰래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공포감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이 큰데 박나래 씨는 그 외에도 많은 마음고생을 했어요. 8일날 박나래 씨가 MBC 표준 FM 손트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펑크를 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로 직전에 아주 절친한 전현무 씨와 보아 씨가 술 먹고 라이브 방송을 했고 거기서 좀 박나래 씨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 다음에 바로 방송을 취소하니까 혹시 그 라이브 방송의 여파 아니냐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할 텐데 전혀 무관한데 처음에는 뭐 절도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박나래 씨는 괜한 오해로 인해서 또 마음고생을 했고 근데 경찰의 초기 수사 결과 내용이 또 충격이었어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박나래 씨 집에서 수천만 원어치 금품이 사라졌는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그 얘기는 침입하지 않고 그 집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다면은 지인의 절도 행각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엔 또 대단한 게 네티즌들이 하여튼간 과거 행적을 다 차단해요. 그래서 2024년 7월 달에 기안84의 유튜브 채널 인생84에서 공개됐던 박나래 술톱이라는 영상에서 그 영상의 내용은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왜 술 먹자고 하고 안 나오고 뭐 그러냐 우리 집 놀러 오고 해라 이렇게 박나래 씨 얘기하니까 기안84가 요즘 좀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고 집 밖에 잘 안 나간다 얘기하니까 뭐 사람 만나는 거 매너리즘 빠진다고 박나래 씨가 물어보니까 기안84가 너는 뭐 베풀기 좋아하니까 사람들 많은 건 좋지만 너무 사람을 잘 믿는다. 사기꾼 같은 사람도 주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이렇게 했었는데 참 이런 거 찾아내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방송이면서 이해하겠는데 유튜브에 다 보고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박나래 씨의 마음고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지인은 아니었고 전문 절도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침입의 흔적마저 남기지 않는 전문 절도범이 아니었나 싶은 그리고 뭐 수사 결과 봐야겠지만 여하튼 박나래 씨는 그런 마음고생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된 거죠.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과연 이 범인이 그 집이 박나래 씨의 집인 걸 알고 들어갔는지 그냥 들어갔는지 부분이에요. 경찰의 현재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나래 씨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관찰 예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생겨난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이렇게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많이 좀 드러나는 이런 예능이 무한도전이 시작이었죠. 무한도전은 그 멤버들끼리 뭔가 도전해서 게임하고 이런 게 주였지만 거기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그 멤버들의 집에 직접 가기도 하고 뭐 멤버들이 집에서부터 나오면서 미션을 수행하기도 하면서 멤버들의 집이 막 공개됐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2008년도에 노홍철 씨가 집 앞에서 피습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노홍철 씨 집이 어딘지를 알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기다리다가 노홍철 씨가 이제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올 때 피습을 한 거였는데 어떻게 집을 알았을까요?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관찰 예능이 많아지면서 이 대중은 좀 더 뭔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더 밀접하게 볼 수 있다는 부분은 장점인데, 이런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예인들 사생활들이 이렇게 사슴없이 드러나면서 보호가 전혀 안 된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도 2024년 7월 달에 그 채널A 방송인 오은영의 금적산동소에 출연해가지고 뭐 방송을 통해 집이 드러나면서 겪는 고충을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뭐 집에 있으면 그런 얘기 들리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여기가 박나래 집이래 뭐 이런 얘기가 들린대요. 그것까지는 감안하는데 그냥 무작정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박나래 씨 어머니가 집에 있다가 누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지인인 적 문을 열어준 적도 있대요. 심지어는 그렇게 기다렸다가 박나래 씨한테 무작정 돈을 빌려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통해서 유명인의 집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절도 사건과 연결을 짓는다면 박나래 씨 집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방송에다 나왔으니까. 뭐 정원에서 김장 담그는 장면도 나왔고 집에서 뭐 파티도 하고, 그리고 뭐 방송에서 뭐 몇 층이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오고, 심지어는 얼마의 경비 받아서 지금 얼마까지 올랐고 이런 얘기 다 나오니까 절도범들이 외부 침입 흔적 없이 들어오기에 너무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그 박나래 씨가 본인 집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진 걸 인지한 건 7일인데 경찰 발표 들어오면 그보다 며칠 전에 절도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연예인들이 워낙 바쁘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와도 그냥 잠깐 쉬었다 나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알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뭔가 있으면 그걸 아는데도 며칠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절도범들한테는 너무 좋은 절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블랙박스가 워낙 많아서 절도범죄가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문 절도범들은 있고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찰 예능을 재밌게 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나 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예 집을 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던 효린의 민박. 저도 그때 한번 제주도 가가지고 이렇게 택시 타고 다른 데 가서 물어봤더니 택시기사분한테 이효리 집 아시죠? 물어봤더니 글로 모셔드릴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관광 명소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 가지고 뭐 우르르 특히나 한국 사람만 그냥 외국인 관광객도 와가지고 관광 명소인 것처럼 집 앞에 보고 가고 초인종 누르고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아서 결국은 이제 그 집을 매매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관찰 예능이 많아지는 게 대중에게 재미도 되지만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는 부분. 그나마 저는 이번 사건의 결과가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다행스러운 거, 첫째 지인의 범행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방송을 듣고 박나래 씨 집이라는 걸 알고 간 건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전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당사자는 연예인이지만 연예인이 아닌 연예인의 2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전 너무 불안해요. 그런 부분도 요즘엔 대한민국이 좋아져가지고 절도범죄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유괴범죄도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그런 위험성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찰 예능이 계속 많아지는 게 좋을까라는 우려감 이런 게 되게 커요. 왜냐하면 연예 부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방송사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대중 여러분들도 좀 이런 프로그램 이제 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